자, 오늘은 허다인양의 신청곡입니다. 백현의 바래다 줄게라는 노래고요. 오늘 이제 3단원의 첫 시작입니다. 3단원 첫 시작. 자, 자세히 살펴보자면 교과서는 74쪽부터 76쪽까지고요. 단원명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입니다. 수당은 둘 다 중국에 있는 나라입니다. 동시에 존재했던 나라는 아니고 수나라가 망하고 생긴 나라가 당나라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그러면 고구려로 왜 쳐들어오는 건지, 그 원인과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자, 먼저 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, 이 중국이 당시에는 원래 오랫동안 한 200년, 300년 가까이 이 작은 나라로 갈라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, 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면 막 고구려나 백제랑 또 친하게 지내서 이네들의 힘을 얻어가기도 하고, 이런 상황이었는데, 이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게 수나라입니다. 수나라. 자, 그러면 근데 중국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, 이 세상의 중심은 다 중국이고, 또 그리고 이 자기 외에는 다 오랑캐입니다. 중국 사람들은. 그래서 자기가 분열되어서 힘들 때야 이제 고구려 백제의 힘을 빌리기도 했지만, 이제 통일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밑에 다 꿇어야 된다. 이 아시아는, 이 동아시아 사회는 우리 중국에게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, 자,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이제 통일된 뒤에 우리에게 다 신하의 어떤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하니까, 이제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,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독자적인 강대국이었던 고구려가 이제 이 수나라의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의 어떤 갈등 관계가 점차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, 이 한반도 내부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신라가, 당시 진흥왕이 이제 백제 상황의 뒤통수를 치고 한강을 차지하자. 자, 그래서 그 대가로 한강을 차지했지만, 그 대가로 이 나제 동맹이라는 100년 넘게 이어져온 동맹국을 잃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백제는 이제 그런 복수를 다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라에 대해 그런 복수를 할 수 있을까. 자, 그래서 이 한강을 차지한 신라는 이 고구려와 백제 두 방향으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. 자, 그러자 이런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동반자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, 바로 이 고구려와 갈등 관계에 있던 수나라에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수나라와 동맹을 맺어가게 되고요. 자, 백제와 왜는 원래부터 가까운 나라였고, 자, 그리고 이 수나라가 점차 군국이 커져가면서 같이 고구려처럼 이 유목민족, 북방의 유목민족 역시 이 중국에게 어떤 이 중국 중심의 질서에 수긍하기 싫기 때문에 이 돌궐, 고구려, 백제, 외 이런 남북을 연결시키는 이런 세력이 형성되게 되고, 자, 그리고 신라와 수나라 이 관계를 보면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동서 세력이 형성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대립하는 이 6세기 후반의 어떤 동아시아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갑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십자외교라고 부릅니다. 십자외교. 이런 사이의 이런 관계를 십자외교라고 부르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수나라와 고구려의 점차 갈등이 깊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. 자, 먼저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되는데, 요서지방이 어딘지 잠깐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요서지방, 여기 있는 요하라는 강의 서쪽을 요서라 부르고요, 이 요하라는 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부릅니다. 그래서 원래 고구려의 영토는 요동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, 자, 일단 이제 이 수나라의 어떤 갈등 관계, 분명히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지한 고구려가 먼저 요서지방을 공격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, 이 수나라는 황제가 2명이 있습니다. 이 문제라는 황제가 있는데, 일단 이 수 문제의 공격을 다시 들어오는 공격을 고구려가 방어를 하게 되고, 자, 그 다음에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수양제의 공격이 시작되는데, 이 양제의 공격 113만 대군을 고구려로 보내게 됩니다. 이 숫자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,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113만이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, 그러니까 이 1400년 전에 아무리 중국이라도 1400년 전에
113만을 보낸다라는 거는 거의 뭐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입니다.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전투인데 이제 고구려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전투 결과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는 이 수양제 1차 침입 이 색깔만 보면 됩니다. 연두 색깔.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자 이 요하강을 앞에 둘러싸고 여기에 이제 고구려의 성이 여기에 주로 집중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주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. 자 그래서 이 113만 대군이 오게 되는데 이 113만 대군이 여기를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. 자 그러자 이 수양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 매달릴 필요 없이 수도를 점령하면 되는 거니까 수도로 일단 군대를 파견하자 해가지고 30만 명을 편성해서 수도로 보내게 됩니다. 자 그러자 이 수도로 오는 30만 명을 막기 위해서 출동한 장수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.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30만의 을 맞서서 어떤 작전을 세울까 일단 저걸 알아야겠죠. 그래서 이 을지문덕이 항복하는 척 하면서 이 수나라 군대 기지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. 장군을 만나러 가면서 이제 이 30만 대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이 30만 대군 이게 급하게 평양까지 빨리 공격을 하러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3주치 식량만 들고 이 수나라 병사들이 오게 되는데 이 병사들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식량이 너무 무겁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을 조금씩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단 버리기 시작합니다. 식량을.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을지문덕이 그런 상황을 알고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일단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고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고 안 그래도 배고픈 수나라 군대를 점차 더 힘을 빼는 겁니다. 더 힘을. 자 그래서 점차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데 끌어들이면서 얘네들은 계속 이제 배가 고프죠. 배가 고픈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을지문덕이 자 수나라 장수 우문술에게 시를 보냅니다. 자 그래서 뭐라고 보내냐면 이제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.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이제 이 우문술이라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전쟁에 이어서 공이 높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건데 사실 보면 거의 놀리는 겁니다. 사실 을지문덕이 그냥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와 니가 이렇게 많이 이기니까 그냥 이제 돌아가라 이제 약간 놀리는 거죠. 자 그래서 우문술을 희롱하면서 이제 점점 놀리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문술이 이제 공격을 하러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. 우문술이 이제 여기서 이 30만 대군이 평양성을 점령하는 건 무리다 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곳이 이 살수대첩입니다. 살수대첩. 그래서 이 30만 명 중에 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가냐면 2700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나머지 29만 7300명은 죽었겠죠.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에는 고구려가 이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냅니다. 자 그래서 온 나라의 힘을 다 쏟았는데 이 고구려 원정에 결국에는 이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보니까 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수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고요.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곧 들어섭니다. 자 근데 이 당나라도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. 역시 당나라도 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에게 우리에게 꼴아라 싫다 고구려는 싫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일단 고구려 내부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고구려 내부에서는 이 당나라가 초기에 건국이 되자마자는 서로 이제 탐색전이죠. 어떤 친선관계를 유지한 척하면서 탐색전을 펼치는데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. 당연히.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천리장성이라는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해서 고구려에서는 이 천리장성을 쌓고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고구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연개소문은 군인 출신입니다. 그래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경하고 자신이 이 고구려의 어떤 군사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 당나라와의 전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. 수나라도 이겼는데 당나라가 뭐가 무섭나. 자 그래서 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가장 유명한 전투는 안시성 전투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안시성은 여기 있는 전투죠. 그래서 당나라도 이제 침입을
세 차례에 걸쳐서 해오게 되는데, 이 안시성이라는 곳,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 요하를 따라서 성이 많다고 했죠. 아까 천리장성이라는 거는 이 요하를 따라서 있는 이 수많은 성들을 연결시켜 놓은 게 천리장성이라는 장성이고, 결국에는 이런 산지의 어떤 이 위치, 이 지리적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산의 위치에 있는 요새들의 위치에 있는 이런 성에서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을 다 막아냅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당나라도 고구려를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데, 자, 그래서 이런 두 차례의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, 자, 그래서 이런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일단 중국이 노렸던 동아시아의 패권을 이제 고구려가 막아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만약 고구려가 이 수당의 침입을 못 막아냈다면, 고구려가 뚫렸다면 이 밑에 있는 신라와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당의 침입을 막아내기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, 이 고구려가 침입을 막아낸 덕분에 이제 이 우리의 삼국시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지 않은가라고 해서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지켜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실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.